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4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체크할 한자는 사슴이라는 의미의 록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어 첫 글자로 올 때는 녹으로 발음이 됩니다. 록이 아니고 녹으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슴이라는 의미의 록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록 하면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슴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의, 그러니까 숫사슴이죠. 사슴의 어린 뿔을 얘기하고요. 한의학에서는 가장 귀한 약재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녹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뿔을 얘기하는 거고요. 녹용이 순처럼 막 올라온 뿔이라고 하면, 녹각은 완전히 굳어진,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굳어진 사슴뿔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록이라고 하면 한대 지방에서 사는 사슴을 얘기하고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사슴으로 유명하죠. 백록담이라 하면 남한, 그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눌 때 남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화산 섬이 제주도죠. 거기에 한라산 위에, 가장 위에 조성된 호수, 지금은 물이 거의 마른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물이 꽤 많이 차 있었죠. 그 호수를 얘기합니다. 해서 사슴이라는 의미의 록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노루라는 의미의 장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앉다, 묻히다 라는 의미의 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앉다 또는 묻히다 라는 의미의 몰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물속에 가라앉다 또는 땅속에 묻히다, 이런 의미의 몰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몰락하다 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어떤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망하다, 기업이 망하다 또는 큰 나라 제국이 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몰은 해넘이, 해가 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역시 함께 포함하고 있고요. 몰두는 몰입과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에 정신을 온통 집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몰수하다는 완전히 빼앗다 또는 전량을 압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밀수품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한 것,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빼앗는 것을 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몰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다 라는 의미인데요. 주로 현대 한국어에서 한물 하면 물속에 무언가씩 가라앉는다 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어딘가에 부딪혀서 그 뼈가 움푹 패이다, 들어가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서 낙석이 떨어지면서 땅이 패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함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매몰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묻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몰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상식이 없다라는 뜻인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몰상식은 상식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뜻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합리성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함부로 하다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침몰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다, 물속에 가라앉다, 배가 침몰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확대해서 역시 회사가 망한다든지 또는 어떤 큰 나라나 또는 어떤 세력이 몰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가라앉다라는 의미의 몰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번창하다라는 의미의 창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범하다라는 의미의 범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로 이제 법규를 위반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범하다 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지역에 끼어든다든지 또는 어떤 규칙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법을 어기는 것을 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남의 영역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도 범하다 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강제로 순결을 빼앗다, 강간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죠.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범인이 용의자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원래 용의자와 범인은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을 보시고 이게 진짜로 범인을 얘기하는 건지 또는 용의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범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영역 또는 남의 나라의 영토를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범법자는 법을 어긴 사람, 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사범 하면 경제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범이라는 말이 범법자뿐만이 아니고 범법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 역할을 한 사람, 모의를 주도적으로 하고 실행을 주도적으로 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요. 공범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얘기하고 방범이라 하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얘기합니다. 해서 법규를 범하다라는 의미의 범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잘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의미의 수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의 원리 및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